제 작품이 사실 이제 거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미술 재료에다가 미술 양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또 이야기 자체가 삶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잎을 수가 없었죠. 미술 영어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절규를 그림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필름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한 기창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얼마 전에 오메갤러리에서 그 개인전을 했는데 제가 엑스레이 필름으로 한 25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 백라이트로 깔아서 조명 작업을 쭉 해오다가 최근에 회화로서 좀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봐야 됐다는 생각해서 이제 자개를 해가지고 엑스레이 필름을 해서 결과물을 드러내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평을 받아봐야 됐다는 그런 의도가 좀 깔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때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볼 만 하겠다라는 것이 섰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 작업을 해볼 만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컸다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 보면은 좀 재료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동양화 전공을 했지만은 동양화 전공자들 보통 수묵, 먹을 가지고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먹보다는 채석적이었고 그 당시에 프레스코에 좀 빠져 있었어요. 습식 프레스코. 대학원을 가서도 프레스코 작업을 계속해서 전시도 했었고 했거든요.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DNA가 아무래도 재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미술 재료라든지 또 그런 데 호기심이 많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찾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양화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재료들을 다루는 것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작가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어떤 그 엑스레이 네. 그 부분들이 또 작업으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오브제를 좋아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1년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일이 있어요. 1년 정도 있었다면 좀 큰 사고인데. 예, 거의 중상인데 네네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도 있잖아요. 네. 상대방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아이고. 저는 죽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어쨌든 1년가량의 7번 대수술을 받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미술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대학에서 미술이라는 것을 접견을 하고 그걸 배우면서 느꼈던 어떤 표현의 양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지 상태라고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이제 뭔가 원기왕성하게 뭔가 할 때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병원에 크게 사고 나서 입원해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삶과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록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그 절규를 그림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페인팅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 방식이 제가 얘기하려는 것들이 잘 안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저에 대한 상처, 고통, 절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게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바로 제 이야기를 다루는 거 좋아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도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전적인 것을 통해서 작업을 표현한 그 멕시코 여류 작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 있는 것 같고 미술 영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다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제 뼈를 봤는데 그게 의학 재료로 보이지 않고 수묵화로 보인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림과 연관되니까 그렇게 수묵화로 보이게 됐나 봐요. 그게 검정 바탕이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보면 삶과 죽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정 바탕에 엑스레이를 넣고 거기다 조명을 비치니까 자개 같은 느낌도 들고 회화적인 느낌도 들고 어떤 미디어아트적인 효과도 있고 그 엑스선 필름으로 첫 전시를 하게 된 게 금호 미술관 2002년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두려웠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빛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가 그다지 없었어요. 동양화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미디어적인 요소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두려운데 비미술 재료인 의학 재료는 엑스선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전시를 했는데 엑스 필름으로도 작업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 본 거고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재료로 작업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발상을 놨지. 그래서 삼성 리움에서 학예사분들이 와가지고 추천을 해서 이제 아트 스펙트럼 전시를 했는데 저는 리움에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만 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제가 교통사고 나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좋은 전시를 하게 돼서 되게 좋았죠. 그때 이제 그 전시하면서 그 삼성 C대 레지던시도 가게 됐고, 그래서 파리에서 한 1년간 있으면서 작업 활동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2006년에 학고제에서 또 전시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받는 입장이 돼가지고 저한테는 2000년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던 시기였던 거죠. 제가 알기로 예전에 상당히 보면 그 설치 미술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좀 큰 작업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작가는 이제 그 컨셉이 아트페어형이 있고 뮤지엄형이 있다고 봐요. 크게 보면 작가의 어떤 지향점이. 저는 아트페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뮤지엄형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보여주는 식의 전시를 했었고, 그런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이반 자이반 그렇게 뮤지엄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이 사실 이제 거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미술 재료에다가 미술 양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또 이야기 자체가 삶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입을 수가 없었죠. 시각적으로, 외관적으로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 아트페어나 이런 쪽은 안 어울리고, 생각 좀 파격적인 느낌의 작업. 거의 이제 그런 쪽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자의적으로 그걸 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엑스레이 그 작업 이후에는 어떤 또 작업을 하셨는지. 이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브제 작업을 좋아해서 글루건으로도 많이 작업을 했어요. 글루건으로 쏴가지고 그 내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재밌어가지고 흘러내리는 예. 어떤 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또 하나의 절규 같은 느낌들.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기 빠진 게 뭐냐면 스테이플 작업이 빠졌네. 중요한 건 스테이플. 의료용 스테이플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수술한데 이 종합하는 것이 실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플로 찍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상처에 난 어떤 그 뼈도 있지만 외관에 어떤 스테이플로 제가 봉합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의료용 스테이플을 구해가지고. 아, 직접 해가지고. 예, 의료용. 그래서 의료용 붕대를 감고 캔버스에다 감고 거기다가 스테이플을 찍어서 추사의 세안도를 차용해가지고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아, 스테이프로 직접. 예. 굳이 세안도를 한 이유가 있나요? 추사의 그런 그 유배 생활도 하나의 어떤 상처와 고통이고, 선비로서의 그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고 이제 차용을 했고, 두 번째는 전통의 이미지를 차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통 이미지를 스테이플로 작업도 하고, 또 자연 이미지를 또 스테이플로 저기는 엑스레이 필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그 스테이플로 다 박아가지고, 아, 형태를. 예, 형태를 다 스테이플로 박아서 그것도 엄청 시간이 걸려. 거기다 빔을 쏴가지고 나비를 날렸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걸 따가지고 나비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스테이플 위에.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네요. 제가 이제 미술 재료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미술계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전두유망하게 많이 활동하셨는데 최근에 좀 이제 활동이 좀 뜸해지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또한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데 슬럼프가 온 거예요. 슬럼프가 저한테. 저 나름대로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재탕하고 있지 않나는 거죠.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감을 보여줘야 당연하고, 그림 그린 사람도 나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고 있는데 그 변화가 극히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바쁘게 이제 1년에 막 2-30번의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계속 뭔가 작업을 끌어야 되고 네.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재탕하는 느낌이고, 계속 그런 게 오다 보니까 작가님 스스로가 여기까지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제가 이제 조용히 쉬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저의 어떤 발판을 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큰 사고로 인해서 1년간은 어떻게 보면 병원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재활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시간 가지지 않았나. 그 힘듦과 버팀 속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성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삶에 대한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 이런 것이 같이 연결돼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앞으로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은 건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내일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은 죽었고 그게 죽은 것도 이제 내가 그 방향에 있어서 제가 죽었어요. 삶과 죽음은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거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작업하는데 뭐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내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시대를 대변하는 역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고정관념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관찰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을 한번 재저장시키고 뉴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업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에게는 엑스레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희망적인 부분들을 작가님의 작업으로서 승화시킨 거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적인 부분들을 정말 예술로 끌어내서 보여주지 않았나. 네. 오늘 이제 그 작가님하고도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작가의 삶이라는 게 그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술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작가님 좀 생각하면서 약간 좀 그림을 그렸는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그려주셨네. 아 진짜 잘 그렸다. 아 잘 그려주셨어. 네. 어느 정도 특징적인 요소가 나왔어요. 네. 젊게 잘 그려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네요. 작가님 인터뷰는 좀 어땠었어요?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네. 되게 보람 있고 이런 얘기 진짜 제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작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저는 그림으로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되게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고달픈 점은 있었지만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를 또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또 반성 또는 어떤 계기점 이런 것들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하고 보람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다 윤 선생님이 다 잘해주셔서 그렇죠. 네. 아무튼 또 조만간 또 뵙도록 하고 예,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